안녕하세요. 해피실버 잉글리시 백슬기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9일 수요일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9월 9일 1교시 수업입니다. 1교시에는요. 기초 단어 22번 EW, UI, OO의 소리 알기 그리고 교재 92, 93쪽 수업인데요. 학습지 9쪽을 먼저 펴주세요. 학습지 9쪽 기초 단어 22번 찾으시면 됩니다. 먼저 오늘은 EW, UI, OO가 들어간 단어의 소리를 알아볼 거고요. 먼저 EW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EW는 두 가지 소리를 냅니다. U 소리가 길게 나거나 U 소리가 길게 나는 소리를 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U 소리인지 U 소리인지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의 단어에 EW 자리에 U 또는 U 소리를 넣으셔서요. 1번부터 7번까지 단어의 발음을 먼저 한번 맞추어 보세요. 화면을 잠깐 정지하시고요. 단어의 발음 맞춰보시고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에 N 무슨 소리가 날까요? N 니은 소리. 그 다음에 E는 에 소리. 그리고 우리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PH 있죠? 우리 지난번에 PH와 GH는 같이 붙어서 소리가 날 때 F처럼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F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PF 소리 아니고 FF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EW는 붙어서 여기에서는 U 소리가 길게 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 붙여서 읽어보면 nephew 라고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nephew 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자, nephew는 무슨 뜻일까요? nephew는 조카는 조카인데 남자인 조카에게 nephew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인 조카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자인 조카. 여자인 조카는 niece 해서 niece라고 표현해요. niece라고 하면 여자 조카입니다. 여자 조카.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본 nephew라는 단어는 남자 조카를 나타낼 때 nephe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2번에 C는 크 소리가 나고 R 리을 소리. 자, 그런데 C 옆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밑에 으 받침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W는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요. 그래서 이 단어는 붙여주면 crew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crew. 무슨 뜻이냐면요. 승무원 또는 배에 타는 선원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crew라고 하면 승무원, 선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3번 F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F는 F 소리. 그 다음 L 리을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 조금 주의해줘야 되는 게 L에서 리을 소리가 났을 때는 앞에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줘요? 리을 소리를 한 번 더 넣어주죠. 그래서 플 소리가 나야 돼요. 그 다음에 EW는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음을 붙여보면 flew 하고 소리가 납니다.
flew. 무슨 뜻이냐면요. 날았다라는 뜻이에요. 날았다. 자, 날다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날다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fly 해서 fly 하면 이거는 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날다를 과거형으로 예전에 날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fly 대신에 flew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원래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은 따로 있는데요. 얘는 조금 독특하게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는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날다라고 할 때는 fly, 날았다라고 할 때는 flew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의 F는 F 소리. 그 다음에 EW가 붙어서 U 소리가 길게 나죠. 그래서 이 단어는 발음을 붙여주면 few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few. 무슨 뜻이냐면요. 약간의 라는 뜻도 있고 많지 않은 이라는 뜻도 있어요. 많지 않은. 자, 그러면 얘들은 의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품사가 형용사겠죠. 품사는 형용사. 그래서 약간의, 많지 않은 얘기할 때는 few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B는 비읍 소리가 나고 옆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밑에 으 붙여주겠죠. 그 다음에 R, 리을 소리가 날 거고, 자, 그런데 얘는 R이기 때문에 앞에 리을을 한 번 더 붙여주지 않아요. 붙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EW는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죠. 그래서 이 단어는 붙여서 읽어주면 brew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brew. 무슨 뜻이냐면요. 우러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러나다, 우려내다. 또는 맥주를 얘기할 때는 양조장 할 때 양조하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커피 중에 콜드 브루라는 커피가 있어요. 콜드 브루. 이건 무슨 뜻이냐면 cold라고 하면 차가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차갑게 우려낸 커피라는 뜻인데 보통 커피는 뜨거운 물에 우려내죠. 근데 콜드 브루는 원두를 차가운 물에 우려내서 만드는 커피를 콜드 브루라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우러나다, 우려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brew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6번에 CH.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CH 무슨 소리가 났었나요? CH는 제일 앞에 왔을 때는 그냥 치읓 소리가 났고 제일 끝에 왔을 때는 취 소리로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치읓으로 적어주겠습니다. 다음 EW가 붙어서 U 소리가 길게 나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는 발음을 만들어 보면 chew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chew.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chew 무슨 뜻일까요? chew는 씹다라는 뜻이에요. 껌을 씹다, 뭐 음식을 씹다, 질겅질겅 씹다 이렇게 얘기할 때 chew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D는 디귿 소리. 옆에 모음 없기 때문에 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R, 리을 소리. 자, 그 다음에 EW 붙여서 우 소리가 길게 나요. 그래서 붙여주면
drew라고 소리가 납니다. drew. 무슨 뜻이냐면요. 그렸다라는 과거 모양이에요. 그리다의 과거 모양이에요. 원래 그리다는 draw라고 해서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였는데 이게 과거형이 되려면 이렇게 drew가 돼야 됩니다. 우리 아까 flew 얘기했던 거랑 똑같이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은 따로 있는데 얘들은 좀 독특하게 모양이 변해버리죠. 그래서 drew라고 하면 그렸다라는 뜻이고 draw라는 그리다의 과거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EW 발음 배웠고요. EW는 U 소리가 길게 또는 U 소리가 길게 난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남자 조카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했었죠? nephew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PH의 F 발음처럼 소리 난다 하는 거, PH는 F 발음처럼 소리 난다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자 조카는 nephew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승무원, 선원 얘기할 때는 crew라고 했습니다. crew. 다음으로 날다라는 말은 원래 fly인데 날았다라고 할 때는 flew라고 했습니다. 날았다는 flew라고 발음하고요. 그 다음 약간의 많지 않은 이라는 형용사 표현 얘기할 때 few라고 발음했죠. few. 그 다음 우러나다, 우려내다, 맥주를 양조하다 할 때는 brew. 우려내다, 양조하다 할 때는 brew. 그 다음 껌을 씹다, 질겅질겅 씹다 할 때는 chew. 씹다 할 때는 chew. 그 다음으로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할 때는 draw이지만 그렸다라는 과거 모양이 되려면 drew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EW 소리 해봤고요. 2번은 UI와 OO의 소리 알기라고 해서 UI와 OO는 같은 소리를 내는데 우 소리가 길게 납니다. 우 소리가 길게 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들의 UI와 OO 자리에 우 소리를 길게 넣어서 발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영상 잠시 멈춰 두시고요. 요 7개 발음 한번 만들어 보시고 다시 재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에 J는 지읒 소리.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했던 UI가 붙으면 우 소리가 길게. 그리고 끝에 CE가 같이 왔을 때는 항상 스 소리로 끝이 나요. 크가 아니에요. 스 소리로 끝이 나요. 그래서 요 단어 발음 붙여보면 juice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juice. 우리말로도 그렇죠. 주스라는 뜻입니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할 때. 주스를 얘기할 때는 영어로 juice. 그 다음에 F는 F 소리. 옆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으 붙여주고요. R, 리을. 그 다음에 UI가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죠. 그 다음 T는 T. 그래서 이거 발음 붙여주면요. fruit라고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fruit 무슨 뜻일까요? 과일이라는 뜻이죠. 과일. 우리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들어보셨죠? 후르츠 칵테일 그 통조림 얘기할 때
통조림 얘기할 때 이 후르츠가 원래 발음이 fruit예요. fruit의 f 발음을 제대로 못해서 후르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한다고요? fruit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정말 많이 봤던 단어예요. 그죠? G는 그 소리. 그 다음 O가 2개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고 D는 디귿 소리. 그래서 이거 붙여주면요. good 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good. 무슨 뜻이었어요? 좋은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좋은. 그래서 우리 영어 수업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아침입니다 할 때 뭐라고 했었어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하면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좋은 이라고 표현할 때는 good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L 무슨 소리 날까요? 리을 소리. 그 다음 O 2개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죠. 그 다음 K는 키읔 소리. 자, 이거 붙여주면 위에 거 좀 지울까요? 이거 붙여주면 look 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look. 무슨 뜻일까요? look. 보다 라는 뜻입니다. 보다. 자, 그 다음에 R 무슨 소리 나죠? 리을 소리. 그 다음 O가 2개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나고 M 미음 소리. 자, 그러면 이 단어 붙여주면요. room 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room. 무슨 뜻일까요? room? 네, 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대가 있는 방, 침실 얘기할 때는 bedroom 이라고 했고 수업을 하는 방, 교실 얘기할 때는 classroom 이라고 합니다. class가 수업이라는 뜻이거든요. classroom 하면 교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6번도 쉽네요. 6번의 B는 비읍 소리. 그 다음 O가 2개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그 다음 K는 키읔 소리. 자, 이것도 붙여보면요. 붙여보면 book 이라고 소리 내면 되겠죠. book. 무슨 뜻일까요? book.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자, 마지막으로 C는 키읔 소리. 그 다음 O가 2개 붙어서 우 소리가 길게. 그 다음 K는 또 키읔 소리. 이거 발음 붙여보면 cook이라고 발음하면 되겠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cook. 우리 쿠쿠 압력밥솥 할 때 쿠쿠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에. 쿡에서 온 말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cook이라고 하면 요리하다 라는 동사도 되고 요리사라는 명사도 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어떤 명사가 직업이 되려면 뒤에다가 er을 붙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맞아요. 예를 들면 sing, 원래 노래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er를 붙여서 singer이라고 하면 이건 가수라는 직업이 되잖아요. 그런데 cook에다가 er을 붙여서 cooker이라고 하면 이건 요리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조리 도구, 요리 도구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요리사라고 하고 싶을 때는 그냥 cook이라고 하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TV에서 셰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셰프. 이건 주방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요리하는 모든 요리사는 cook이고 chef라고 하면 주방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모두 알아봤는데 이것도 1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스를 얘기할 때 영어로도 juice라고 발음하죠. 그 다음 과일을 얘기할 때는 fruit, 후르츠 아니에요. 과일을 얘기할 때는 fruit. 그 다음 좋은 이렇게 얘기할 때는 good. 그래서 좋은 아침이야 라고 할 때는요 good morning 이라고 했고 뭐 즐거운 오후야 좋은 오후야 할 때는 good afternoon 했었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good입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에 찍어드리는 도장도 good 도장이죠. 자, 그 다음 보다 라고 할 때는 look 맞습니다. 그 다음 방을 얘기할 때는요 room. 그 다음으로 책 얘기할 때는 book. 마지막으로 요리하다, 요리사 얘기할 때는 cook.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어에서는 EW, UI, OO 이렇게 배웠는데 EW는 U 소리가 길게 나거나 U 소리가 길게 이렇게 두 가지 소리가 났었고 UI랑 OO는 둘 다 U 소리가 길게 난다 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여기까지 해두시고요. 우리는 교과서로 한번 가볼 건데요. 교과서 92쪽을 펴주세요. 교과서 92쪽을 펴주세요. 92쪽. 교과서 92쪽을 펴보시면 제목이 수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문장을 만들어요? 수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을 만들 거예요.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부터 볼게요. 수영하는 그림이 있네요. 자, 옆에를 잘 보시면 의문문을 만드는 규칙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떻게 읽냐면 You can swim 이라고 읽고 의미는 너는 can 할 수 있다. swim 수영하다. 그래서 이 문장은 너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보고 싶은데요. 의문문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아주 쉽습니다. 의문문으로 이렇게 바꿀 건데 자, 우리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can 있죠? can. 이 can을 제일 앞으로 빼주면 돼요. can이 제일 앞에 오게. 할 수 있니?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는 you랑 swim 남은 것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려면 자, 지우고 너는 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려면 you can swim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너는 수영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can을 찾아서 얘를 어디로? 제일 앞으로 빼주는 거예요. can이 제일 앞에 오게. 자, 그러면 나머지 you랑 swim은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면요. 당신은 수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Can you swim?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수영할 수 있어요? 할 때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봐요.
자, 다시 한번. 수영할 수 있어요, 당신? 물어볼 때는 Can you swim? 자, 그럼 이거 대답도 해야 되겠죠? 자, 중요한 거. you는 너잖아요. 너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누가? 나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you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응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 Yes. 나는 I 할 수 있어. Can. 순서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할 수 있어요. 라는 대답. Yes, I can. 붙여주면 Yes, I can.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럼 할 수 없다는 대답도 보면요. 아니라고 먼저 해야겠죠? 아니, no. 나는 I 할 수 없어. can't. 우리 이거 can, not을 줄여서 can't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No, I can't. No, I can't 라고 하면 아니, 못하는데,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라고 하면 당신 수영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죠. 자, 대답할 때 할 수 있으면 Yes, I can. Yes, I can. 할 수 없으면 No, I can't. No, I can'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밑에 요게 있는 내용입니다. A. 이 그림 먼저 보면 A 그림을 먼저 보면 자, 축구하고 있죠. 축구하다라는 표현은 play soccer 이라고 합니다. play soccer. 축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넣어서 너 축구할 수 있니? 물어보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play soccer 넣어주고요. 당신 축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일단 앞에 can you 축구하다 play soccer 붙여주면 can you play soccer? 당신 축구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you play soccer? 자, 그 다음에 대답을 해야 되겠죠.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Yes, I can. Yes, I can. you로 물어봤기 때문에, 너로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은 I가 아니고 나라고 해요. 나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너 축구할 줄 알아? 라고 물어볼 때는 Can you play soccer? Can you play soccer? 응, 할 수 있어. Yes, I can. Yes, I can.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No, I can't 하면 아니 할 수 없어. No, I can't. 아니 할 수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 B로 넘어가서요. B. 자, 얘가 니하오 그러네요. 중국 말인가 봐요. 자, 중국어로 말하다. 중국어를 말하다 라고 하는 말. Speak Chinese. Speak Chinese 라고 해요. 중국어로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Speak Chinese. 자, 그러면 Speak Chinese를 넣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당신 중국어로 말할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볼 때는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당신 중국어로 말할 줄 알아요? 라는 문장이죠. Can you speak Chinese? 자, 그러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중국어로 말할 줄 몰라요. No, I can't. No, I can't. 중국어로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말할 수 있을 때는
Yes, I can 하면 네, 중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되겠죠. 자, 다시 중국어로 말할 줄 아나요? 라고 물어볼 때는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를 먼저 해보면 No, I can't. No, I can't.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Yes, I can. Yes, I can. 네,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can의 의문문 만들어 보는 방법 배웠는데요. can 의문문 만드는 방법 어떻게 했었냐면요. 일단 you can swim처럼 너는 수영할 수 있다 이런 문장에서 can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그리고 그 can을 어디로 보내줬어요? 가장 앞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can으로 문장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말은 Can you swim?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보고 네,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you로 물어봤지만 대답은 I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네, 수영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 Yes, I can. Yes, I can 하면 네, 수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못해요 할 때는 No, I can't 붙여서 No, I can't 하면 아니요, 못해요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래서 can 부정 의문문 만들 때는 can을 어디로 제일 앞으로 보내줘라 라는 얘기를 했었네요. 자, 그러면요. 교과서 진도도 92쪽까지 나갔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3쪽에 보시면요. 93쪽에 보시면 확인하기 문제가 있는데요. 확인하기 문제. 이 문제를 쉬는 시간 동안 잠깐 풀어보시고 2교시는 이 확인하기 문제의 정답 먼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잠깐 쉬시고 요 다음 강의, 2교시 강의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